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인간관계, 휴먼 릴레이션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서 인간관계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일반적으로 인간관계를 갖다 HR이라는 말을 갖다 많이 쓰는데 인간관계의 개념은 누구냐?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인간관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조직원 구성원들이죠. 그래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경영자, 그리고 뭐가 되느냐 종업원, 이런 상호 신뢰와 바탕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은 뭐가 되느냐 경영자와 노동자들이 의해되느냐 그러면 바로 종업원이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많이 쓰죠. 경영자와 종업원의 상호 이해 관계, 이 두 개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넓게 말해서 인간관계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날 가장 많이 우리가 쓰는 속에서 인간관계는 넓은 범주를 그려본다 이럴 때 인간관계 휴먼 릴레이션은 바로 범위가 넓습니다. 여러분이 뒤에 배우는 노사관계라 이렇게 말할 때 노사관계는 노동자와 사용자 관계만을 우리는 노사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인간관계는 이 노사관계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알아야 되며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 노동자와 노동자의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와 정부의 관계, 뭐 이런 이야기가 다 넓은 범주로 볼 때 뭐가 되죠? 인간관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뒤에 가면 이제 인간관계 범주에서 정부를 갖다 개입시키는 소위 노사관계 속에서 노사정을 얘기하는 더 높은 이야기가 뒤에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경영자와 종업원 간의 인간관계라는 이야기에는 바로 서로 상호의 이해관계를 갖다 신뢰성을 가져주는 이야기가 바로 인간관계다. 그렇게 말하며 인간관계는 노사관계를 갖다 포함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인간관계가 이제 성립된 배경을 갖다 우리가 보자. 그런데 이건 바로 경영학에서 여러분이 이쪽에 경영학의 발전 과정, 바로 미국의 경영학을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첫 번째 나왔던 여러 가지 과정,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과학적 관리법이다. 물론 과학적 관리법을 포괄하는 고전적 관리론 속에 바로 과학적 관리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과정론, 외부에 뭐가 되느냐 그럼 공무원을 나타내는 바로 여러분들 뭐가 됩니까? 일종의 공무원 조직 체제,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대표적인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과 함께 고전적 관리였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바로 조직을 최소화하고 과학화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썼으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이가 시간 연구,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타임 스타디라는 말을 갖다 쓰죠. 바로 동작 연구, 모션 스타디라는 말을 갖다 씁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을 할 때 얼마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어떤 동작이 필요하죠? 하는 이 두 가지,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라는 두 가지, 동작 연구라는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우리는 뭐를 갖다 결정했느냐? 하루에 해야 될 일, 바로 표준 자금량을 결정하는 것 태스크라고 얘기하며 과학 관리를 갖다가 얘기했다 하는 이야기를 이미 어디에서 미국의 경영학을 얘기하는 경영학의 1단원을 얘기할 때 우리가 경영학 앞에서 배울 때 바로 경영학의 발전 속에서 우리가 배웠죠. 그러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우리가 말하며 여기는 어떠냐?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과업을 갖다 설정해서 시간 연구, 과업 연구의 결과로 여기에 태스크 과업을 갖다 설정하자. 하루 동안 해야 할 평균 자금량을 우리가 결정하자. 이 바로 테일러가 나오기 전까지는 작은 기업의 경우는 사람들에게 그냥 말로만 열심히 해줘, 우리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해야 된다는 이런 데드라인이 없었다 이거죠. 그러나 시간 연구, 동작 연구 결과로 과업이라는 스터디를 갖다 우리가 태스크라는 이야기를 갖다 만들면서부터 과업을 갖다 설정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 해야 될 평균 자금량, 그리고 바로 이거는 덮어놓고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바로 물이 흘러가듯이 바로 우리가 그냥 던져두는 이런 얘기에서 바로 표류 경영에서 과학적 관리법을 갖다 도입하게 되었다. 표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던져뒀다 이거죠. 그러다 하루 해야 될 이야기가 얼마인가를 갖다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줬다라는 게 과업이 되는데, 이 과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바로 여러분 과업에 미달일 땐 낮은 임률을, 과업에 이상일 땐 높은 임률을 주는 알파1, 알파2를 갖다 도입하는 바로 여러분들 차별적 성과급을 도입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얘기했죠. 차별적 성과급이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뭐가 중심이죠? 바로 과학적 관리법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좌일이었다 이거죠. 과업을 성공했느냐 못했느냐,
일을 성공했느냐 못했느냐 여기에 역점을 두며 바로 자주 우리가 많이 쓰는 이야기 속에서 Organization without people, 사람을 무시한 채 조직만 생각했다. 조직의 과업만, 조직에서 얘들은 성과만. 그래서 여기 비판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Organization, 조직이란 말을 쓰죠. without people이다 하는 말을 갖다 우리가 써서 사람이 없는 오직 조직만의 생산성. 이 조직이라고 할 때 조직은 바로 생산성을 얘기하는 거죠. 생산성만 우리가 생각하자, 일만 생각하자 이렇게 봤던 게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인데 여기에 반발하고 나오는 게 뭐가 됩니까? 호손의 바로 인간관계론을 얘기하는 호손 실험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호손은 바로 물리적 조건보다는 인간의 감성, 비공식 조직의 중요성 이런 걸 갖다 우리가 했다라는 얘기가 메이오라는 학자가 호손 공략에서 실험을 했는데 여러 가지 실험 속에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냐, 물리적 조건보다는 물리적 조건, 예를 들어 뭐 전등을 갖다가 해준다든가 환경 요건을 좋게 해주는 이런 물리적 조건보다는 바로 인간적 조건이라는 말을 갖다 썼는데 인간적 조건은 바로 인간의 감정이라든가 또 아니면 비공식 조직, 바로 회사가 만든 뭐가 되느냐 조직이 아니라 공식 조직이 아니라 공식이 아닌 비공식, 일종의 뭐가 되죠? 동창회, 동문회 같은 건 회사가 만든 조직이 아닌데 바로 종업원들이 나가서 회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게 더 우위다. 그래서 물리적 요건보다는 어디에다 인간적 요건에 역점을 두며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감정인 감정, 종군의 태도의 감정에 영향을 준다 하는 이야기가 호손 실험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근데 이 호손의 실험은 또 어떠냐? 여기는 우리가 거꾸로 되는 거죠. 바로 어떤 내용을 갖다 얘기하느냐? 그럼 여기는 Organization without people이다. 그러면 여기는 바로 거꾸로 바로 people은 people인데 우리가 봤을 때 people without organization이다. 조직이 없는 without는 없다는 얘기가 되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조직이 없는 바로 사람만 생각했다. 극과 극을 달렸다. 그래서 인간관계론의 아주 발전사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부터 메이오의 호손 실험 이 두 가지가 뭐가 되느냐 바로 비립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 인간관계 권리의 배경은 메이오의 바로 여러분 중요한 호손 실험과 그 다음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몇 가지만 더 비교를 하고 넘어가 주는 게 좋고 교과서에 없더라도 최소한 이런 이야기를 갖다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선생님이 추가를 해보는 쪽으로 하죠. 자, 여러분이 미국의 경영학의 발전사에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인 고전적 관리론의 세 가지 속의 테일러 이야기 바로 여러분들 과학적 관리법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을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약에 타임을 갖다 시간대를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런 얘기가 되죠. 바로 과학적 관리법이다.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럼 철저히 뭐가 되느냐 그럼 일에 대한 좌합에 대하여 우리가 봤을 때 일한다면 이 말은 인간관계론은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사람, 인간 일종의 뭐가 되느냐 휴먼이라는 말을 갖다 쓰고 인간이 중리가 되라.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극과 극을 달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 여기서는 굉장히 중시 여기는 게 바로 일을 잘하되 사람을 다룰 때는 뭐가 되느냐 경제적이라는 이야기를 갖다 썼습니다. 경제적. 이 경제적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페이를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바로 월급을 많이 주면 사람은 누구나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봤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 반하여 뭐가 되느냐 여기는 사회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사회적은 바로 뭐가 되죠? 인격적이라는 말이 되죠. 종업원의 인격을 보장해 준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경제적 요건과 사회적 요건이라는 말이 나올 때 사회적은 바로 인격적 존중을 나타내는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꼭 명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건 뭐가 되느냐 반이다 이거죠. 반인데다 일화이다. 그래서 정반합의 원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경제적이다, 사회적이다 반대였다 이거죠. 이 중앙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중앙이 바로 경영과학이다. 바로 이게 세 번째로 등장해서 바로 정반합에서 경제적과 사회적이라는 두 가지를 갖다 다 포함하게 된다는 이런 원탁. 소위 정반합의 원리. 정반합. 이 합인데 바로 경영의 과학이라는 이야기 경영과학. 바로 중립으로 가자. 너무 사람만 보는 거는 사람과 인간을 갖다 보는 세 번째 경영과학이 뭐가 되죠? 미국 경영학의 발전사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도 한 번 더 비교하며 바로 인간관계는 뭐가 되느냐?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럼 이런 이야기 바로 일종의 뭐가 됩니까? 경영자와 인간적 요소인 사람, 소위 우리가 봤을 때 상호, 종업원의 상호관계가 어떤가를 중시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며 종합적으로는 바로 과학적 관리법에 나오는 이야기 테일러 이야기와 메이오의 호손 실험의 인간관계인데 그걸 갖다 묶어놓은 게 뭐냐 경영과학이다. 경영과학 버나드 사이몬이라는 사람이 나왔죠. 그럼 여기 나올 때 이게 뭐가 됐냐 그럼 이때까지만 해도 원투일 때까지만 해도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컴퓨터로는 제도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인간은 돈만 주면 인간은 사회적 존중만 해주면 최선을 다할 거다. 이렇게 봤다 이거죠. 근데 경영과학이 되면서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컴퓨터 PC가 아닙니다. 컴퓨터가 등장되면서부터 우리는 인간은 제한적이다. 인간은 능력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왜 되느냐 그러면 인간은 바로 최대한 뭐가 되느냐 최선의 노력은 하지만 최선책 가까운 최선책을 갖다 만들어주는 극대화는 시킬지 모르지만 완벽할 수는 없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했다는 것도 이해를 하며 인간관계로는 바로 경영자와 사용자 이 상호관계 경영자인 사용자와 일하는 노동자의 상호관계 이 관계를 갖다 우리는 인간관계라고 얘기하며 인간관계의 범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가 되느냐 그냥 단순한 인간관계라는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노사의 관계로만 얘기하느냐 아니다. 뒤쪽에 노사관계가 있죠. 노동자와 노동자의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와 정부의 관계를 폭넓게 우리는 인간관계라며 상호 이해 관계를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해주면 정리를 해줘라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인데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뭐가 됩니까? 내용 속에서 인간관계라는 이야기 속에서 인간의 본질을 우리가 한번 보자 이겁니다. 인간의 본질에 대한 가정을 우리가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들 바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둬야 될 사항들이 나오는데 하나하나를 정밀하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학의 지향은 좀 약간 다른 책보다는 범주를 더 넓히더라도 새로운 신경영학의 인간관계도 넣고 뒤쪽 가면 MIS, 그 다음에 국제경영,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소위 경영과학을 얘기하는 바로 계량의사. 이래서 범주가 굉장히 넓어지는데 필요에 따라 요즘 경영학이라 이럴 때 경영의 범주가 더 확대된 부위까지 선생님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위하여 같이 진행을 해서 뭐 강의 수가 좀 많더라도 진행하지만 각각 필요에 의하여 여러분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MIS라든가 그 다음에 바로 국제경영이라든가 또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계량의사라는 이야기 바로 숫자로 가지고 의사결정 내리는 이까지 8단원까지가 다 된 게 요즘은 가장 현대적인 경영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책이 왜 이래 길어? 왜 이래 강의가 많아? 필요에 따라 여러분 골라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어지간하면 경영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들어두면 훨씬 어떤 시험을 보든 어떤 거에 대한 대비든 100% 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게 선생님의 야심이고 또 욕심이니까 따라주면 잘 들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여기도 인간관계 뒤쪽에 가면 유지관리 소위 노사관계 다음에 유지관리 이까지도 이해되느냐 그럼 또 뭐 여성 문제라든가 재택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뭐가 됩니까? 이런 이슈의 사항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갖다 우리가 뒤에 더 삽입식에 있어서 뭐 이렇게 복잡하냐 이런 말을 하지 말고 다 알아두는 게 좋고 또 필요에 의하여 잘라서 들어도 관계없다 그런 얘기를 드리며 그래도 우리는 전체 경영이 좀 포괄적으로 우리 국내에 나와 있는 모든 동영상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최대한 의되냐 모든 걸 다 수용해주는 넓은 범주의 경영학을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하든 어떤 시험을 보든 어떤 학점을 따든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며 범위를 현대 경영학의 전 범주를 다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본질이 어떠냐에 따라 인간관계를 따질 때 우리가 중요하죠. 바로 샤인이라는 모형은 4가지입니다. 샤인은 인간은 원래 4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가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샤인은 앞에서 말했지만 월급을 얘기하는 경제인.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페이에 대하여 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현재 경기가 매우 나쁘고 또 굉장히 의외되죠.
그 빈부의 격차가 만들어난데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경제인이다. 이 경제인은 궁극은 뭐를 얘기하죠? 페이를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다음에 사회인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바로 요게 정의라면 요거에 대한 반대 개념이 사회인인데 사회는 바로 인격 존중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인간 존중이라는 얘기를 갖다 쓰고 인격을 대우한다 하는 말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덧으로 된 게 자기 실현.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것. 바로 조직행위를 얘기할 때 바로 여러분들 메슬로우 5단계에서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게 마지막 단계죠. 자기 실현이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다 묶어져 있는 걸 갖다 우리는 복합인이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네 가지 직종을 전부 다 묶어둔 걸 갖다 우리는 샤인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그래서 샤인은 철저히 경제인, 페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인격 존중을 나타내는 사회인, 그리고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자기 실현인,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가 다 복합된 소위 묶어진 복합인이라는 얘기를 갖다 샤인의 모형에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맥그리그라는 XY 이론, 이것도 앞에서도 많이 나왔죠. X 이론은 성각설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인간은 본래 나쁘기 때문에 바로 어떠냐 엄격하게 달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맥그리그의 X이론인데, X이론은 쉽게 얘기하면 성각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비관적이며 정태적이며 경직되어 있고 그 다음 외제적이다. 외제는 밖에서 통제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처벌을 강제한다. 우리 책 속에 가정 속에 봐주고, 그 다음에 계획 속에서 보면 X이론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상위자가 지시에 의하여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재적 리더십, 그 다음에 외제는 바로 밖에서 통제를 해줘야만 사람들이 말을 듣는다 하는 이야기에 바로 속된 말로 얘기하면 양반이 상놈을 다루듯이 조선시대 때 바로 양반이 상놈을 다룬다는 이야기에 바로 개념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성각설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기 말하여 Y이론은 바로 성선설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인간은 착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잘 다루면 뭐가 되느냐 정말 도움이 되고, 잘못 다루게 되면 바로 피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가정을 낙관적이다, 동태적이다, 유동적이다, 바로 자기지시적이다. 자기 스스로 통제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뭐가 되냐 부하의 참여를 통하는데 참여적 리더십, 지휘의 이야기는 통제는 뭐가 되냐 내재적 자기 통제, 환경의 변화에 바로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더라 하는 이야기에 성선설의 근거를 두고 있다 하는 이야기 두 가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비경에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인간관계 제도에서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어디 됐냐 정리를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인간관계 관리를 갖다 해나가는 내용 속에 나오는 얘기가 되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제한제도다 그런 말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는 제한을 하라. 그래서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들 상을 줘라. 바로 상을 줘라. 우수한 제안을 했을 때는 보상을 해줘라 하는 이야기가 제안제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인사상담이다 그럴 때 상담은 뭐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평불만을 갖다 해소시켜줘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평불만에 대하여 해야 되느냐 그럼 바로 어떠냐 그러면 신장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결해줘라. 불평불만을 해결해준다 하는 이야기가 뭐가 되냐 여러분 잘 아는 하나의 인사상담제도다 이거죠. 그 다음 모럴스비 그럴 때 사기조사는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당신은 왜 열심히 하죠? 어떨 때 불만스럽죠? 하는 이 충성심에 대한 파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를 갖다 우리가 여기 있는 복잡하니까 약간 밑으로 뽑으면서 얘기를 한다면 바로 사기조사는 일종의 왜 열심히 하죠? 왜 열심히 하지 않죠? 하는 걸 갖다 설문하는 걸 가끔 모랄스베이라는 말을 쓰죠. 모랄스베이는 바로 여러분 상담을 갖다 하면서 왜 당신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지 않죠? 이런 걸 갖다가 하나의 설문지를 조사하는 걸 모랄스베이라는데 충성심에 대한 파악이다. 핵심이 충성심에 대한 파악이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가 되느냐 모랄스베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고충처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는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종업원의 불평이나 불만을 갖다가 어떻게 되느냐 처리해준다. 종업원에 대한 뭐가 되느냐 불평불만. 이 종업원의 불평불만을 갖다가 어떻게 되느냐가 뭐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처리해준다는 이야기, 이 처리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고충처리란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의사소통이다. 그런데 의사소통은 바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의사소통을 왜 하느냐?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공동의 타겟 또는 뭐가 되느냐 그럼 공동의 골 이런 것들을 갖다 뭐가 되느냐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뭐가 되느냐 바로 의사소통. 이 의사소통을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공동의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타겟이나 골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의사소통 체제를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제안제도는 우수한 제안을 했을 땐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해줘라. 상담자는 불평이나 불만을 갖다가 해결해 주도록 노력해줘라. 그 다음에 여러가지 충성심을 파악하라. 그 다음에 종업원의 불평이나 불만을 갖다 처리해 주는 게 고충처리다. 의사소통은 공동의 뭐냐 그럼 타겟이나 고구를 갖다 달성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바로 하나의 대화의 채널을 가동해 준 걸 의사소통이라 불러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 기타. 이 기타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소시오메트리가 뭐냐? 브레인스토밍이 뭐냐? 종업원 지주제도가 뭐냐? 감수성 훈련이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바로 이해되느냐 그럼 인간관계에서는 아주 기타 여러가지 요인 속에 앞에 나왔던 5가지 이외에도 우리가 알아야 할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자 이겁니다. 비교적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소시오메트리다 그럴 땐 바로 이런 얘기하죠. 소시오메트리는 바로 구성원의 인간관계,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가 누구를 하느냐 이런 그물망을 소시오메트리다. 소시오메트리를 우리가 얘기하면 구성원의 인간관계라고 얘기하죠. 구성원 간의 인간관계가 어떤가를 우리가 바로 따져주는 걸 소시오메트리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 이런 얘기가 되고 브레인스토밍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냐 자유연상법입니다. 자유연상법을 갖다가 창의력을 우리가 찾기 위한 종업원들의 자유연상법의 체제 이걸 갖다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이다 그러죠. 그럼 종업원의 주주가 되는 거. 종업원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종업원들 하여금 주식을 보유하여 주주화해라. 주주화시켜줘라. 종업원이 주주가 됨으로 해서 바로 공동의 의식을 가지고 나도 이 회사 사장이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죠. 그럼 마지막으로 감수성이다 그럴 때 감수성은 바로 내가 타인에게 나와 타인 내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죠? 타인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죠? 이런 서로의 영향을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영향을 주고받는 걸 갖다가 감수성이라 한다. 내가 너에게 너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야기를 감수성이다. 그러는 소시오메트리, 브레인스토밍, 종업원 지주제, 감수성 훈련까지를 우리가 바로 기타로 본다. 아까 얘기했지만 구성원 관계, 그 다음에 자유연상법, 종업원을 주주하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행동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이야기를 따진다 하는 기타 이야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시오메트리다 하는 이야기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구성원의 인간관계,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가 누구를 싫어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말하죠. 브레인스토밍은 자유연상법을 자주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브레인스토밍이다 하는 말을 쓰죠. 그 다음에 종업원이 주식을 보유해서 바로 주주화가 되는 걸 갖다 우리는 종업원 지주제에 돌아가고 바로 기업의 충성도,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다.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다. 이런 의식을 준다 이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감수성은 내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죠? 타인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죠? 서로가 영향을 주는 걸 갖다 우리는 감수성 훈련이라고 얘기를 했고 옛날에 이미 조직행위를 얘기할 때 배웠던 바가 있다 하는 이야기로 인간관계를 전부 다 매듭짓도록 하죠. 그럼 인간관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노사의 관계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로 넘어가는 걸 갖다 우리는 얘기한다 하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쓸 수 있죠. 노사 관계로 넘어가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간관계는 노사 관계를 포함하는 바로 넓게 말하는 바로 상호 신뢰도를 높여주는 노동자 사용자 정부관계 모두 다 인간관계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지금부터 얘기하는 노사관계로는 그야말로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우리가 말한다. 그래서 노동자와 사용자를 줄여서 우리는 노사관계라는 말을 쓰더라 이거죠. 그래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어떤 관계, 이 관계를 갖다 우리는 노사의 관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며 노사관계에 대한 배경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바로 인간관계 기본 성격을 우리가 얘기하라. 그럴 때 인간관계 기본 성격은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바로 임금이나 복지나 근로조건. 가장 대표적인 게 월급이 어디 되니? 임금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되느냐? 복리후생. 복리후생을 얘기하는 이야기. 복리후생이 어떤 입장에 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냐? 근로조건.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노사관계의 배경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죠. 근데 아지리스라는 학자는 노동자와 사용자는 영원한 지평선이다. 노동자는 일 적게 하고 월급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사용자는 많이 부려먹고 적게 월급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다 보니 노사의 관계는 영원한 지평선. 왜? 목적이 다르면 행동이 다르다 하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아지리스라는 학자는 노사의 관계, 대립의 관계는 어쩔 수 없는 숙명적이다.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숙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이야기가 노사관계 이야기인데 그 노사관계의 가장 근본적 이야기가 임금이나 복리후생이나 그다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근로조건 이런 것들이 노사관계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특히 이 중에 던둑이라는 학자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노동자와 사용자 둘이 있다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하는 바로 정부의 필요성. 노사 둘이는 영원히 어디든가 지평선이 되니까 정부가 중립적으로 중간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조정자 역할을 갖다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노동자, 사용자 둘만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노사정이 나오게 되었고 정부의 개입을 강조한 학자가 바로 던노비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노사의 관계 성격은 항상 양면적이다. 우리가 노동자와 사용자라는 입장으로 볼 때 양면이다 이렇게 되죠. 우리가 첫째는 개별적이냐 집단적이냐 이럴 때 개별적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종업원 개인과 사용자의 관계. 바로 여러분 개별적이란 말은 종업원과 사용자의 관계로 본다면 그렇죠? 이거 개별적이다 이거죠. 종업원하고 또는 뭐가 되냐? 사용자다. 이런 관계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 바로 개별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개별적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집단적이란 말은 뭐죠? 종업원이 노동조합을 형성한다 이거죠.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 이 관계로 얘기하면 이걸 뭐가 되느냐? 우리가 집단적이다. 그래서 개별은 노동자 한 사람과 사용자 한 사람의 관계로 볼 때는 개별적이라고 본다면 노동자가 바로 조합을 형성했을 때 노동조합을 형성하고 사용자가 된다면 이때는 바로 집단 내 관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대립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어떻게 됩니까? 노동자와 사용자는 서로에 의해 되느냐 하면 이익을 갖다 추구하기 위하여 바로 굉장히 의해되느냐 그러면 봤을 때 대립의 관계가 되겠죠. 대립의 관계다. 그러나 협력은 바로 이익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여러 가지 대립의 관계는 바로 노동자와 사용자에 의해되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볼 때는 대립의 관계로 출발하지. 그러나 협력은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 그럼 이 생산성이 높을 때에 대한 뭐가 되느냐 수익을 갖다가 분배한다. 이런 개념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같이 공동적으로 협력의 관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되어서 바로 대립과 협력의 관계라고 말하죠. 다음 경제관계와 사회관계라는 말을 갖다 씁니다. 경제다 이럴 때 경제는 바로 소비 범위를 갖다가 얘기하죠. 소비를 얘기한다. 그러면 바로 일종의 경제는 페이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하죠. 경제적 부분. 그런데 사회적인 건 바로 인격적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인격적 대우. 그래서 경제, 그 다음에 사회 이런 말을 썼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 업무를 진행할 때는 뭐가 되느냐? 종속의 관계가 되죠. 업무를 진행한다. 업무를 진행한다 이럴 때는 종속의 관계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바로 노사의 관계에서 볼 때 노사 교섭에서는 뭐가 되느냐? 대등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더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노동자와 종업원이고 사용자의 관계다라는 개별이면 노동자와 사용자,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될 때는 집단이다. 때로는 대립의 관계로 출발하지만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는데 협력의 관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고 수익을 분배한다 그럴 때 바로 협력의 관계가 되는 거죠. 경제적이다 그럴 때 경제는 페이를 얘기합니다. 사회적이다 그럴 때 사회적은 인격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 다음에 업무를 진행할 때는 종속의 관계지만 노사의 교습의 관계는 대등의 관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가 만나게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노사의 양면성을 각도별로 어느 입장으로 보느냐에 따라 각각 분리했던 개별적이냐 집단적이냐 대립이냐 협력이냐 경제냐 사회냐 종속이냐 대등이냐 하는 이야기로 바로 바라보는 시각에 의하여 우리가 각각 노사의 관계를 정립해 놓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노사의 당사자와 발전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로 넘어가서 노사관계론을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죠. 자, 여러분이 잘 알죠? 노동자와 사용자의 당사자가 있는데 노동조합과 그 다음 사용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사의 발전 과정이 나오고 노사의 의의와 방향을 갖다 얘기하는 내용이 있다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자 이거죠. 자, 여러분이 잘 알지만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각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바로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첫째, 맨 먼저 나오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당사자 관계를 우리가 보자. 당사자는 노동조합이라는 이야기가 있겠죠. 노동조합이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에 의해 늘어난 바로 규합이다. 노동자들의 뭐가 되느냐? 집합을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일종의 뭐가 되느냐? 하나의 노동조합이라고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사용자와 노동자의 뭐가 되느냐? 사용자 단체가 있다 이거지. 사용자와 사용자 단체가 있다. 근데 중요한 이야기는 단체는 있을지 모르지만 조합은 만들면 안 됩니다. 조합은 항상 약자에게만 조합이 존립한다 하는 이야기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노동자는 바로 사용자에 대하여 뭐가 되냐 힘이 없기 때문에 조합을 결성하지만 여기는 사용자는 단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정부, 중간 조정자 역할을 갖다 하는 게 바로 정부다. 그래서 여기는 사용자가 있고 사용자는 절대 조합이 아니라 단체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 묶어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렇죠? 그 다음 뭐가 되죠? 정이란 말을 갖다 쓰더라. 바로 노동자, 사용자, 정부 이 세 가지가 뭐가 되냐? 바로 일종의 노사관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할 수 있고 노동자의 조합, 사용자는 절대 조합이 아니라 단체, 정부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관계의 당사자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노사는 어떻게 발전했느냐 우리 책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한번 가볍게 우리가 정리해보죠. 바로 여러분 전제적 인간 요소를 무시하고 양반 상놈 양반이 상놈을 다루는 건 바로 전제적 노사관계다. 그러나 조금 되면 온정 내가 바로 가부장적제에 의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마치 뭐가 되느냐면 노동자는 아버지 역할이고 사용자가 그렇다면 노동자를 갖다가 자식처럼 정을 준다. 그런 데서 온정적이라고 하죠. 그러다 근대적으로 넘어오며 민주적이 되었다가 요즘은 항쟁적이다. 그래서 만약에 노사관계를 갖다 발전사를 얘기하라 그러면 전제, 온정, 근대, 민주, 항쟁의 노동자로 변경되었다는 이야기. 전제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양반 상놈의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따스한 정을 준다 온정이죠. 그러나 경영과 자본이 분리되며 근대적 노사관계가 나오고 민주적이라는 쪽으로 넘어갔다가 항쟁적이다. 요즘은 투쟁한다 이거죠. 노동자들이 더 파워를 가지는 항쟁적이다. 노총.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바로 민주노총이라는 이야기가 아주 항쟁적 노사관계를 형성한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야기가 되죠. 그럼 노사관리에 뭐가 되느냐 그럼 방향은 뭐가 되느냐 상방이 서로가 이해되느냐 그럼 상방이라는 말은 바로 노동자와 사용자를 얘기하죠. 상방의 이해관계가 있다 하는 말을 우리가 얘기하며 상호 협력이 되어야만 발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둬라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노사관리의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러분 방향을 갖다 제시하죠. 방향을 우리가 얘기하라 그럴 땐 바로 노동조합을 인정하라. 노동조합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데는 현재도 이제는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된다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노조를 갖다 인정하자. 노조를 인정하자. 삼성에서는 절대 노동조합이라는 말만 나와도 어떻습니까? 굉장한 반역자처럼 취급했는데 이제 차츰차츰 삼성도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된다. 세계 우수한 기업 속에서 노동조합이 없는 유일한 바로 기업이 삼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인정하자. 그 다음에 경영에 뭐가 되느냐 그럼 참여를 시키자. 노동조합의 경영 참여를 시키자.
하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이념의 정립이 되어야 된다. 이념, 노동조합들을 잘 활용한다는 이념이 정립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노사의 질서, 노사의 질서를 갖다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바로 노사관계가 안정화되어야 된다. 노사의 안정, 노사의 안정. 이게 뭐가 되냐? 노동조합을 이끌어갈 때 바로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되며 노동조합을 인정해주자. 다음 두 번째는 경영에 적극적 참여를 시키자. 다음 노동조합을 갖다 이념적으로 정립해주자. 노사의 질서를 가져주자. 노사를 바로 우리가 안정화시켜주자 하는 이야기가 노사관계 관리의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 책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노동조합 속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동조합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한번 쭉 같이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경제적 약자인 노동조합, 절대 강자는 단체를 만들지는 모르지만 조합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약자가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사용자에 대하여 노동자는 약자가 되는 거죠. 사용자에 대하여 노동자는 약자다 말이야. 그리고 노동조합이 형성이 되고 또 여러분 잘 아는 농촌에 가면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어떻습니까? 약자죠. 농업협동조합. 바닷가에 고기를 잡는 수산업협동조합. 대기업에 대하여 뭐가 됩니까? 바로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는 작은 기업들을 갖다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약자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절대 조합은 강자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게 조합이다 하는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제 노동조합 속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의 속에는 샵 제도와 그다음 체크오버라는 제도 이 두 가지는 필히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비교적 우리가 샵이다 그럴 때 샵은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입니다.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 한마디로 말하면 노동조합을 가입하느냐 가입하는지 않느냐. 노동자가 노조의 가입 여부. 가입을 어떻게 하느냐. 이 가입의 여부를 가지고 우리가 논하는 건 뭐라 그러냐. 샵 제도다. 그래서 여러분 오픈샵, 클로즈샵, 유니온샵 세 가지가 나온다 이거죠. 뒤쪽 가면 오픈은 노조에 가입하든 안 하든 문이 활짝 열려있다. 오픈샵입니다. 노동자 마음에 의하여 가입하든 안 하든 관계없다. 그러나 거꾸로 정반대 클로즈샵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절대 고용될 수가 없다.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노조에 가입해야만 고용된다 할 때를 문이 꽉 닫혀있다. 클로즈가 되죠. 오픈과 클로즈는 노조에 가입해야만 고용된다. 클로즈입니다. 노조에 관계없이 가입하든 안 하든 자유에 맡긴다. 오픈샵이죠. 이 중간 두 번째 이 절충이 뭐죠? 그렇죠? 고용될 때는 노조와 관계없으나 고용되면 반드시 노조에 가입해야 된다. 이게 유니온. 유니온은 오픈과 클로즈를 두 가지를 다는 거다. 이런 게 바로 노동자의 노조 가입 여부. 이 관계를 가지고 오픈샵, 유니온샵, 클로즈샵이 뒤에 나옵니다. 반면에 이제 체크오버라는 말은 체크는 원래 체크를 한다는데 오버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3분의 2가 노동자가 의해되느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의해되느냐 그러면 동의가 있다면 노동조합비를 3분의 2가 의해되느냐 동의를 했을 때는 우리가 체크를 하지 않아도 사인을 받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거둘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조의 세력을 확보시켜 준다는 얘기가 되죠. 노동조합비. 이 조합비를 3분의 2가 동의하면 체크를 하지 않아도 사인 없이 사인하지 않아도 우리가 보통 돈을 갖다 할 때 체크한다 이런 말이죠. 오버가 들어가면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지. 그래서 바로 동의만 3분의 2가 한다면 사인을 하지 않아도 바로 우리가 이랬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합비를 거둘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크오버 제도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샵과 체크오버라는 두 가지. 바로 가입 여부. 얘는 노동조합비. 이거는 가입 여부죠. 노조의 가입 여부는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유니온샵, 우리가 오픈샵, 클로즈샵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알아두고. 그 다음에 체크오버 제도는 조합비를 3분의 2가 만약에 오케이를 쳤다면 노동조합비를 사인을 받지 않고도 체크를 하지 않고도 체크 없이도
바로 조합비를 거둘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체코버라는 이야기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두자 하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런 노동조합의 발전은 어떤 과정 속에서 발전이 되느냐 그러면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맨 먼저 일어났고 다음이 독일이 되고 다음이 뭐가 되냐 미국이다 해서 영국, 독일, 미국이라는 세 가지에 의하여 의해되는 발전되어 오고 있다는 양상을 노동조합 형태에서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걸 연도나 이런 거 배울 필요 없이 이런 나라들이 영국, 독일, 미국 같은 데서 많이 일어났고 특히 영국과 미국에 일어날 때 이 두 가지 제도를 우리는 영미식 그럴 때 이 영미식은 거의 영국과 미국을 얘기하고 독일이나 프랑스를 갖다 우리는 대륙식이라는 말을 갖다가 가끔씩 회계 같은 데서 대륙식, 영미식 이런 말이 나오는데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의 형태를 우리가 한번 보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노동조합은 어떻게 우리가 발전하느냐 하는 형태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이후에는 뭐 어차피 얘기된 거 하나하나 책하고 교과서에 있으니까 내용을 잘 이해해 주시면 되고 노동조합의 형태를 우리가 한번 보자 이겁니다. 맨 먼저 뭐가 되느냐 노동조합의 형태는 바로 노조의 형태란 말이 나오죠. 노조의 형태는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노조의 형태의 가장 중요한 얘기가 직업별이란 말이 나옵니다. 직업별 그럴 때 직업별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들 뒤에다 공입니다. 자,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되는 직업별 그럴 때는 공으로 끝난다. 예를 들어 뭐 방적공, 기계공 이렇게 뒤에 공짜로 끝나죠. 방적공이다, 기계공이다. 뭐 옛날 이야기를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 공공으로 끝나면 거의 태반이 뭐가 되느냐 직업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산업별이다 그럴 때 산업별은 뭐로 끝나느냐 산업별 구분한다 그럴 때 산업별은 노조란 말이 됩니다. 노조. 무슨 노조. 예를 들어 철도 노조. 또는 아니면 방정노조.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끝자가 우리가 뭐가 되느냐 노조로 끝나면 이건 뭐로 보죠? 바로 여러분 산업별이다 하는 걸로 정리해 주면 되겠어요. 그럼 일반별은 뭐가 되느냐 지역별이라고 말하죠. 일반별은 바로 지역, 우리가 일명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 강남지역 또는 아니면 신촌지역 또는 아니면 영등포 지역 뭐 이렇게 우리가 뭐가 되느냐 지역별로 예를 들냐 노조를 갖다 만들 때 뭐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일반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럼 기업별이다 그럴 때 기업은 뭐 이런 말 그대로 자기들의 기업 무슨 회사 그죠? 예를 들어 LG, 뭐 대우 뭐 이런 뒤에 노조란 말이 붙으면 이건 기업별이다. 앞으로는 삼성도 이제 노조를 만들면 삼성노조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이게 바로 네 가지를 꼭 알아둬라. 직업이 될 때는 공, 방적공, 기계공, 선반공 그럼 이건 직업별이네. 산업별 그럴 때는 철도노조, 방정노조, 노조로 끝나는 거. 그럼 지역은 뭐 강남이나 신촌이나 영등포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별이고 기업은 LG, 대우, 삼성 뭐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여러분들 뭐가 되느냐 그러면 노동 형태 속에서 바로 우리가 직종, 직업, 그 다음 뭐가 되느냐 직업별, 직종별 뭐 직업, 직종 같이 씁니다. 직업, 직종 같이 우리가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공, 그 다음에 노조, 여기는 지역, 여기는 회사 이런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노동조합의 이 단결 형태를 우리가 말할 때 질적이다 그럴 때와 바로 우리가 양적이다 그런 말이 나오죠. 질적은 뭐를 나타내고 양적은 뭐를 나타내느냐 비교적 질적이다 그럴 때 질적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조합비입니다. 조합비가 경제적 문제에서 질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양적이다 그럴 때 양적은 바로 샵제도. 양적은 샵이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쓴다. 아까도 제가 이미 얘기를 했죠. 자, 체크오브 제도는 조합비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된다면 오픈샵, 유니온샵, 클로즈샵은 바로 노동조합의 가입 형태를 얘기한다 한 말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노동조합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는데 노동조합은 거의 대다수가 우리가 잘 알지만 경제적 협력 체제를 가진다. 예를 들어 단체 교섭, 월급을 얼마까지 우리가 받을까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또는 기용사가 있을 때 공제 같이 우리가 왔을 때 상을 해주는 것 또는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근데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절대 정치에 참여를 불허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둬라. 경제나 공제는 있지만 바로
정치에 참여는 금지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노동조합의 가입의 방법부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정리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노동조합의 가입의 방법부터 다음 시간에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